아, 자, 이제 등기 강론 봤으니까 총론 한번 가보죠. 총론. 항상 법원 총론, 강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총론 갑니다. 자, 156페이지에 이제 총론에서는 한 3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거의 다 봤어요. 자, 총론 156페이지 가기 전에 자, 조문집 1페이지 펴보세요. 조문집 1페이지. 부동산 등기법. 자, 제1조는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요. 목적. 이 법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이다. 자, 2조 정의에서 정의는 항상 정의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1호 등기부란 자, 이제 등기부가 항상 이제 과거를 기억을 해야 돼. 등기부는 공부할 때는 과거 등기부는 종이 등기부였어요. 종이 가지고. 등기부는 책이어서 책이 이제 바깥에 보면 종이 등기부 바깥에 책이 색깔이 토지 등기부하고 이제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자, 바깥에 표지가 이제 여기 등기부 책이 표지가 이거네요. 황색. 요게 이제 토지 등기부입니다. 표지가 토지가 흙같이 생겼습니다. 건물은 청색이고요. 표지를 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로 목록이 나오죠. 목록은 바로 표제부입니다. 표제부가 나오고 이제 권리 득기인 갑구, 을구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옛날에 이제 복사를 해줬죠. 이제 등사를. 등기부 등본 그랬죠. 옛날에는. 지금은 전산 등기 보니까 이제 뭡니까 컴퓨터로 하는 거죠.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되죠. 표제부는 표시를 기재하는데 표시를 기재하니까 100% 무슨 등기라고 그랬죠? 주등기 한다고 그랬죠. 권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표시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거야. 건물은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소재, 지번 적지 마시고 구조, 종류, 면적 이렇게 적죠. 구조, 종류, 면적. 만약 집합 건물이라면 이제 뭐 건물의 번호, 건물의 명칭 뭐 이런 거 적죠. 해바라기 아파트 뭐 101동. 그다음에 토지는 소재, 지번, 면적 요 세 가지는 공통점입니다. 여기는 구조, 종류, 여기는 지목이죠. 지목이 과거에 24지목에서 28지목으로 바뀌었죠. 요게 이제 표제부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왼쪽에 1순위, 2순위, 요거는 표시 번호라고 그래요. 이거는 순서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3순위든 1순위든 비교 안 하니까 100% 주등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갑구, 을구는 이제 주등기 하는 경우도 있고 부기등기. 이거는 순위 번호라고 하죠. 순서. 이거는 1순위냐, 2순위냐, 3순위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접수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를. 여기는 접수번호를 적기 시작하죠. 자, 그럼 정의 갑니다. 제1호 등기부란 옛날 등기부 옛날에 종이었으니까 이제는 전산이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은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제는 전산등기부입니다. 종이가 아니고. 2호 그러면 등기부 부본에 동일한 부본 자료라 하면 만약에 이제 등기가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을 당하면 다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부본을 다시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부와 똑같아야죠.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합니다. 등기 부본 자료는 등기가 해킹을 당했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부본 자료입니다. 다음 제3호 등기 기록. 옛날에는 기재라 그랬는데 지금은 기록이라 그러죠. 등기 기록이란 일물 일권주의입니다. 일필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 그래요. 다음 4. 등기 필 정보는 필은 마쳤다는 거죠. 옛날에는 등기 필정, 권리정이라고 그랬어요. 권리에 관한 등기했을 때만 등기 필 정보를 만듭니다. 권리정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된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11조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등기필 정보라 그래요.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권리정, 등기필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등기필 정보에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필 정보를 보내주는데요. 275페이지 보세요. 교과서 275페이지에 옛날에 이제 권리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등기필 정보로 바뀌어 등기를 끝냈다는 정보를 새로운 권리자에게 주는 거죠. 자,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거기 보면 권리자가 이건주네요. 그럼 이건주라는 사람이 새로운 권리 등기를 마쳤다는 거래. 권리 이건주가 이제 뭔지는 모르죠. 만약에 저당권 등기했다면 저당권자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소유자라겠네요.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입니다. 왜냐하면 권리는 접수번호가 우선합니다. 그죠? 접수일자는 2017년 3월 14일, 접수번호가 9578번이네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이건주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자라는 거죠. 등기 원인과 연일은 계약한 날짜 2017년 3월 9일 날 매매 계약을 했네요. 그럼 이걸 딱 보면 3월 9일 날 매매 계약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3월 14일 날 접수해서 등기번호 9578로 등기했다는 거죠. 이걸 알려주는 거야. 밑에 이제 비밀번호란이 50개가 나오죠. 그리고 맨 밑에 이제 2017년 3월 17일 날 등기필 정보를 날렸네요.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등기관이 이건주에게 등기필정을 준 겁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했다면 대리인한테 줬고, 자, 이렇게 새로운 등기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기가 다 끝났다. 그럼 뭘 교부해 준다고요? 등기필 정보를 교부해 줍니다. 자, 그럼 다시 오면 이걸 가지고 이건주야. 그럼 이건주가 이렇게 됐죠? 아까 이건주를 을이라고 하죠. 소유자 갑으로부터 이 소유권 이전 몇 년 몇 월 며칠 채권 매매 계약. 그래서 소유자 이건주를 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등기 필정을 받아서 지금 권리증을 옛날에는 권리증이라고 그랬죠. 그럼 을이 이제 아까 토지였나요? 건물이었나요? 자, 그냥 토지를 하겠습니다. 이 토지를 자, 병한테 판다. 이제 매매. 이렇게 팔 때는 이제 요 의무자인 이 소유자가 가진 권리증 이걸 첨부해야 됩니다. 이 첨부서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먼저 매매 계약서, 이게 이제 등기 원인 정서죠. 매매 계약서, 등기 원인 정서 요걸 첨부하고 그다음에 등기 신청서 아까 배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적어야죠. 부동산 표시, 그다음에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계약한 날짜, 의무자, 권리자, 그다음에 이제 첨부서면에 신청서하고, 자, 등기 원인 정서, 매매 계약서죠. 그다음에 이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증, 이게 등기 필 정보. 이걸 분실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절대로 재교부 안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자, 첨부 정보에서는 그럼 이 첨부 정보하고 이 등기 신청서하고 현재 이 등기부하고 그리고 이 표제 거는 만약에 토지대장 요게 일치하면 여기다 등기를 해주는 거죠. 3. 소유자 병. 만약에 불일치하면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입니다. 그러면 각하사 제29조 제1호부터 11호까지인데 1호, 2호 요거는 절대정보이라고 그랬죠. 거기 등기 신청서 맨 마지막 날에 뭐 적었죠? 관할 등기소 적죠? 관할 위반이죠. 관할 위반하면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를 안 하고 등기를 해도 이거는 절대정보이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야 돼요. 그럼 직권을 말소 안 한다. 이해관계인은 모든 사람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이유가 뭐죠? 등기 사건이 아닌 때. 예컨대 뭐 전세권에다가 농지에다가 전세권 등기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 절대 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직권 말소 3호 이하부터는 이제 이거야. 이 서면이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 안 하면 이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원칙적으로 등기를 딱 했다. 그러면 직권 말소를 못해요. 자, 그걸 배우러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첨부서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이같이 등기 신청서, 등기 원인 정서, 권리증, 인감증명입니다. 다음 거기 이제 3조가죠.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요거야. 등기는 부동산 표시와 여기 이제 표제부 등기죠. 표시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권리의 보존은 소유권밖에 없어요.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제일 처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전 권리 이전 권리 설정 권리 변경 가로 열고 경정하고 합한 말이죠. 변경 경정
변경은 원시적 불일치는 경정이고 후발적 불일치는 변경이죠. 처분 제한 아까 봤죠?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 결정. 그다음에 소멸은 말소나 멸실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8개 권리가 나오죠. 자, 1호 소유권. 자, 2호부터는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저당권, 권리질권. 자, 권리질권은 어디다 부기 등기했죠?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하는 거고. 다음 7번 채권 담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합니다. 그리고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대항력이죠. 그 다음 임의적으로 환매권 등기 가능하죠. 그 옆에 적어보세요. 그럼 등기 못하는 거 거기 나와 있죠. 점유권하고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이런 거 등기 못하죠.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그런 거 등기 못한단 말이야. 다음 제4조 권리의 순위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 순위는 이게 이제 우선적 효력이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릅니다. 먼저 등기한 자가 우선합니다. 그러면 제2항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입니다. 갑구와 갑구, 을구와 을구 같은 구는 무슨 번호에 하죠? 순위 번호이에요. 1순위가 2순위보다 우선하고 2순위가 3순위보다 우선합니다. 문제는 자 별구 다른 구야. 자 예컨대 갑구에는 소유권 등기하잖아요. 갑구에는 소유권. 자 을구에는 소유권이 2에 걸리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 갑구에 예컨대 3순위. 3순위에 여기에 가처분권자 을. 만약에 을구에 3순위에 저당권자 병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저당권하고 이 가처분이 어느 게 우선하느냐? 이 순위번호 가지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구가 다르면. 이때는 이제 접수번호 나와. 아까 접수번호 있었죠? 제1, 2, 3, 4호. 여기는 제2, 3, 4, 5. 그러면 여기 빠르죠? 접수번호가 빠른 놈이 이기는 거야. 자,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입니다. 접수번호부터 먼저 외우세요. 다른 구에 한 등기 상황은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에 의해야 한다. 그래서 등기를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은행에 가면 우리 뭐 빨리 뽑죠? 번호표 뽑죠? 그 등기소에 가면 접수번호표 그걸 빨리 뽑아야 돼요. 접수번호에 의한다. 다음 5조 부기등기 아까 배웠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가 바로 부기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자 6조는 매년 출제하고 있죠.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 제1항 등기 신청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쉽게 컴퓨터에 저장된 때 접수된 거로 간주합니다. 저장된 때입니다. 저장된 때. 그러면 제2항 11조 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접수한 때 이퀄 등기부에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수번호가 중요하죠. 그죠? 접수한 때,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2장으로 갑니다. 이제 관할 등기소 가죠. 제7조. 관할 등기소, 관할 위반은 절대적 무효니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야 돼요. 직권 말소 안 하면 이해관계인도 이의 신청할 수 있죠. 1항. 등기 사무는 부동산은 안 움직이니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원칙만 기억합니다. 쭉 지나가세요. 다음 11조 갑니다. 자, 11조 1항은 출제는 안 되지만 한번 읽어보죠. 등기사무 처리. 자, 제1항. 등기사무는 등기관이 처리해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서기관은 몇 급이죠? 시험은 안 나오지만. 서기관. 공무원생활 안 해보셨어요?
서기관은 4급입니다. 4급. 등기 사무관은 5급이에요. 그리고 등기 주사 5급 밑에? 5급 밑에 뭐겠어요? 6급이죠. 6급. 또는 등기 주사보 7급. 중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합니다. 그걸 등기관이라 그래. 등기관은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등기관이에요. 그리고 제2항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이제 등기상 기록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옛날 종이 등기부에는 기재라 그랬어요. 근데 전산에는 기록이라 그럽니다. 자, 이 사망 이건 외워야 돼요. 사망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래서 접수번호가 중요합니다.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접수한 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기부로 갑니다. 제3장 등기부 제14조 등기부의 종류 제1항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 두 개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합니다. 토지하고 건물만 등기할 수 있어요. 옆에 적으세요. 선박은 등기를 못합니다. 선박은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죠. 선박은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를 못합니다. 그럼 민법 시간에 선박 저당권 등기한다고 돼 있죠. 그거는 상법에 나오는 상법상 등기예요. 부동산 등기부에는 등기를 못해요. 등기법 시간에 저 한강에 떠 있는 유람선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겁니다. 자, 다음 2번 등기부는 영구보존이죠.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영구보존. 다음 15조 물적 편성주의는 부동산 단위로 등기부를 만든다는 거야. 소유자 단위가 아니고 물적 이게 일물일권주의죠. 제1항 등기부를 만들 때 편성할 때는 토지는 단위가 뭐죠? 필입니다. 1필 토지마다 건물은 한 개의 건물이죠. 1동 건물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걸 물적 편성주의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라 그러죠. 다만 예외적으로 집합 건물은 동마다 한 개의 등기부 줍니다. 101동마다 102동마다 자 갑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여기는 집합 건물입니다.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01동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예외죠. 다음 제2항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 표지사항을 기록하는 데가 어디죠? 표제부는 100% 주등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데가 뭐죠? 갑구. 그리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둔다. 표제부, 갑구, 을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이게 조문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짧은 걸 갖다가 교과서에 가면 한 300페이지 되니까 사람이 돌지 돌아. 이걸 어떻게 가요? 다음 16조 등기부 부본 자료입니다. 아까 한번 했죠? 부본은 우리가 정본, 부본 이렇게 하는 정부 이렇게 되죠. 등기관이 등기를 다 끝냈을 때 마쳤을 때 등기부 부본 자료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등기부 부본 자료는 뭐 할 때 써먹는다 그랬죠? 등기부 은본이 해킹 당했을 때 다시 등기부를 만들 때 써먹으려고 부본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19조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입니다. 자, 열람은 눈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증명을 우리 등기부 등본이죠. 제1항 에브리 받습니다. 누구든지 돈 내야 되겠죠? 수수료 내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을 돈 주고 청구할 수 있다. 에브리 받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아무 데 가면 돼. 꼭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예외입니다. 등기부가 아니고 등기 기록에 줄거려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 서류 같은 경우는 등기 신청서, 첨부서면 이런 것들이죠. 그런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2항, 제1항에 따른 등기 기록의 열람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아무 등기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등기 기록의 폐쇄 등기부 나옵니다. 자, 폐쇄는 마친다는 자 1항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등기 사항을 새로운 등기 기록에 옮겨 기록한 옮길 이기라 그래. 옮겨서 이기 우리 이사 간다 이기죠. 옮길 있자. 옮겨서 적는다. 그러면 옛날 등기부는 폐쇄하죠. 옮겨서 기록한 때는 종전 등기 기록은 폐쇄를 시켜야 돼. 폐쇄해야 한다. 자, 2항 줄었고요. 폐쇄한 등기부도 영구 보존해야 됩니다. 폐쇄 등기부도 등기부니까 영구 보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개념이고, 자, 신청 가죠. 22조. 등기 절차. 신청주의. 자, 등기는, 자, 이걸 조금 이따 나오겠죠. 등기 절차 개시라 그래요. 등기 절차 시작. 등기 절차 개시는 신청 등기가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 촉탁 등기도 신청 등기를 준용하죠. 촉탁은 뭐 법원에서 촉탁하거나 또는 세무서 촉탁하거나 촉탁 등기 또는 직권 등기, 등기관이 직권. 그리고 마지막 명령 등기. 아까 명령 등기 2개 배웠죠? 어디에서만 명령 등기가 나오죠?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가등기 명령이나 또는 이의 신청 등기 명령하죠. 명령 등기. 그 2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등기 절차가 개시되어서 이제 이 원칙입니다. 무슨 신청이 원칙이다? 공동신청의 원칙. 이렇게 나오겠죠? 예외, 단독, 신청. 이건 한 2, 3년에 한 문제 나오고, 이건 외워야 돼요. 자, 갑니다. 신청하러 간다. 2조, 신청주의. 제1항. 등기는 당사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따라 해야 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직권 등기하고 명령 등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제양. 자, 이건 줄었습니다.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자, 촉탁은, 자, 국가기관 간에 위탁하는 등기를 촉탁이라 그래.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촉탁도 신청하고 비슷한 거예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 규정을 준용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촉탁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23조 등기신청이니 공동신청. 제1항 등기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자,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이익 보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 그랬죠. 등기 의무자는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자, 2항부터 7항까지는 묶으세요. 제2항부터 7항까지는 단독 신청이라고 적으세요. 무슨 신청이요? 단독 신청. 이는 암기가 돼야 돼요. 단독 신청은 자주 출제합니다. 외우는 방법은 일단 외우는 방법은 표시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 다음 2항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건물 신축자가 단독 신청하죠. 또는 토지는 매립한 사람이죠. 보존 등기. 그리고 또는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입니다. 왜? 여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없어요. 그래서 단독 신청이야. 등기 명인이 되는 자 또는 등기 명인 단독 신청하고. 다음 3번 포괄승계 상속 등기죠.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포괄승계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혼자 상속이 단독 신청하죠. 자, 4번 판결에 의한 등기 앞에다가 이행이라고 적어요. 이때 판결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은 성소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성소한 권리자 또는 성소한 의무자만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패소한 사람은 등기 신청 못합니다. 졌으면 집에 가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뭐 등기 신청을 와. 다음 5.
부동산 표시변경, 표시경정 등기도 단독. 6.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경정 등기도 단독. 7항을 가장 많이 냈죠. 신탁 등기는 과거에는 공동신청이었는데 2013년도에 단독 신청을 바꿨어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이 수탁자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보시죠. 교과서는 자 156페이지 갑니다. 자 156페이지 1. 부동산 등기의 의의는 시험 안 나오지만 동그라미 1번은 상식적으로 한번 봅니다. 부동산 등기라. 자, 등기관은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 기록에다가 부동산의 현재 상황, 즉 사실관계를 부동산 표시라 그러죠. 표시.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잘라주고 요 네 가지는 토지죠. 건물은 지목을 적는 게 아니라 구조, 종류 등을 기재하는 게 표제부입니다. 표제와 그 권리관계, 아까 했던 권리의 보존, 자 설정은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만드는 게 설정입니다. 소유권에는 설정이란 말이 없어요. 소유권은 보존이라 그러고 소유권 외의 권리는 설정이라 그래요. 설정, 이전, 변경, 경정, 처분 제한, 소멸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가로 읽고 2번에 부동산 등기의 기능은 자 동그라미 2번에 효력 발생 요건만 기억합니다. 우리 민법 186조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걸 외워야죠. 법률행위 예컨대 매매, 증여 등등 계약으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주의입니다. 효력 발생 요건이고 오른쪽 2, 3 예외적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은 등기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땡땡. 부동산의 환매 특약은 대항요건이죠. 임차권도 채권이니까 대항요건. 신탁 약정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 4번은 처분 요건은 187조 단서입니다. 민법 187조 보면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뭘 요하지 않죠?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상속 등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 안 해도 이미 효력은 발생했어요. 그러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처분 요건이죠. 그다음 3번에 아까 용어 정리는 했고요. 거기서 3번 등기부 부본 자료 개념은 정확하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등기부 부본 자료는 언제 써먹는 거다? 등기가 해킹 당했을 때 등기부를 새로 만들기 위해 작성하는 게 등기부 부본 자료입니다. 언제 작성한다? 등기가 마쳤을 때 작성합니다. 다음 2.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은 제목만 기억합니다. 1.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다. 인적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 일물 일부동산주의. 일물 일등주의. 다음 페이지 갑니다. 2. 신청주의죠. 3. 등기 효력은 성립요건주의, 같은 말 형식주의, 독법주의. 그리고 4. 등기관의 심사권은 줄거세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요. 옆에 저거 실질적 심사는 못합니다. 형식적 심사라는 것은 서면 가지고 눈으로만 심사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절대로 너 왜 등기 신청을 왔니? 말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실질적 심사는 절대를 못해요. 다음 5번 공신력 부정입니다. 무효 등기를 믿은 사람에게 권리 부정합니다. 공신력 불인정. 공신력 불인정. 자, 그
읽어봤고 판례 한번 보고 박스 한번 읽어보죠. 공신력 부진정. 자,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부실 등기 같은 말 무효 등기, 부실 무효 등기인 경우 그 무효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하더라도 무효네요. 그 소유권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체득한다고 볼 수가 없다. 잘라주고 무효 등기를 믿고 매수한 자는 소유권 체득할 수 없다. 고로 그 무효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면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다른 등기들 건저당 설정 등기도 당연히 뭐가 되죠? 무효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6번 등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가하게 되면 국가가 손해배상해 줘야죠. 손해배상을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 7번은 줄거죠. 등기부하고 대장을 이원화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이원화가 되느냐 하면 1912년도에 자, 조사사업을 하면서 토지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행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표시는 대장을 기준으로 이제 표시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권리는 등기부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 표시하고 권리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토지 대장에는 표시하고 소유자 이름만 적습니다. 소유자만. 나중에 지적법 시간에 배웁니다. 근데 등기부는 뭐죠?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적죠?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도 적죠. 이게 이제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표시는 대장 규정으로 등기부를 일치시키고 권리는 등기부 기준으로 대장을 일치시킵니다. 그게 이원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부하고요. 사실관계는 공시하는 게 뭐죠? 대장, 지적이죠. 지적, 즉 대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나라는 2번. 우리나라는 등기부는 사법부인 법원에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등기소인 법원이죠. 대장은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이제 시군구청장이죠. 그래서 대장은 행정부고 등기부는 사법부에서 관장해. 이렇게 이원화 시켜놓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을 외워야 돼. 등기부 표시는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대장 기준입니다. 표시는 대장이 추정돼요. 근데 권리는 뭘 기준으로? 등기부 기준으로 한다. 이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2절에 등기의 종류. 아까 다 봤던 거야. 1. 등기 대상에 따른 분류는 토지하고 건물이죠. 토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100% 다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건물은 세계적으로 건물은 지붕과 기둥과 주벽이 있어야 돼요. 지붕, 비를 안 맞게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둥이나 주벽이 딱 있어야 건물 등기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더 이상 안 나와요. 자, 다음 갑니다. 이 등기 사항에 따른 분류는 왼쪽이 사실에 관한 등기 같은 말 표제부 등기, 오른쪽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구, 을구 등기입니다. 자, 밑에 기록만 기억합니다. 자, 사실 등기는 표제부에 기록하고 권리 등기는 어디에 기록한다? 갑구, 을구. 자, 공시는 표제부는 사실관계만 공시하죠. 오른쪽 권리는 권리관계만 공시합니다. 자, 특징은 외워줘야 돼요. 맨 밑에 표제부에 못하는 거 5개 나오죠. 가끔 답으로 출제합니다. 자, 첫째 1번. 표제부는 접수번호를 기재 안 합니다. 왜 그래요? 표제부는 권리하고 상관이 없죠. 순서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접수번호 기재 안 합니다. 두 번째, 표제부에는 가등기를 못해요. 가등기는 권리를 보존하는 등기니까 표제부에는 가등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했죠? 표제부는 100% 무슨 등기야? 주등기해야지 부기등기 못합니다. 그리고 표제부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은 추정력이 없어요. 권리만 추정력이 있다. 다음 5번에 표제부는 절대 무효등기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5개는 상식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표제부에는 접수번호 안 적는다, 가등기 못한다, 부기등기 못한다,
추정력 없다. 무효등기 유용 못한다. 무효등기 유용 못한다는 것은 민법에 많이 나오죠. 건물이 멸실됐는데 새로 건물 지었어요. 그러면 자, 멸실등기를 새로운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다음 3. 효력에 의한 분류는 종국등기하고 예비등기로 나눠요. 자, 종국등기 같은 말 본등기라 그럽니다. 종국등기는 종국적인 권리가 변동하는 거야. 본등기. 자, 그 다음에 예비등기는 가등기, 임시로 해놓는 등기입니다. 가등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오른쪽에 종국등기를 내용상 분류 중에 표시합니다. 3, 4년에 한 문제 출제예요. 아까 다 했어요. 자, 먼저 기입등기는 새로 기입하는 등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음 변경하고 경정은 묶어서요. 변경과 경정을 묶어서 광의로 무슨 등기죠? 광의의 변경등기입니다. 넓은 의미의 변경등기는 변경과 경정을 합한 말이죠. 거기다 살짝 일부라고 적으세요. 변경과 경정은 포인트가 뭐다? 일부 변경, 일부 경정. 자, 그럼 먼저 경정등기는 원시적 불일치, 일부 불일치를 시정하는 게 경정등기죠. 자, 대표적인 애가 자, 뭐가 잘못됐다? 상속 지분을 고치는 게 경정등기죠. 상속 지분. 변경등기는 후발적 일부 불일치를 고치는 거, 시정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죠? 이름 바뀌었다. 개명, 주소 바뀌었다. 전거. 말소 등기는 전부입니다. 전부 말소. 읽어보면 등기부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불일치한 경우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를 전부 말소 등기입니다. 자, 말소 등기는 밑에 있는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화했을 때 새로 회복하는 걸 회복 등기라 그러죠.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 등기합니다. 다음 멸실 등기는 조심해야 돼. 이건 등기부가 아니고 부동산 자체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전부가 화재 등으로 멸실됐을 때 등기 기록을 폐쇄하기 위한 등기가 멸실 등기입니다. 자, 말소 등기하고 멸실 등기 헷갈리면 안 된다. 말소도 전부고 멸실도 전부인데 등기부 자체가 부적법화했을 때는 말소 등기. 등기부가 아니고 부동산 자체가 전부 소멸됐을 때 멸실 등기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조심하고 부동산 동그라미 쳐 일부가 멸실되면 멸실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라고? 변경 등기한다는 점, 그 점을 가장 많이 출제합니다. 자, 집에서 방이 4칸이 있는데 방 2칸이 태풍으로 멸실됐어요. 4칸 중에서 2칸이 떠내려가서 무슨 등기 한다고요? 변경 등기입니다. 정확하게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일부는 멸실이나 말하니 없다. 일부가 나오면 무조건 뭐야? 변경이나 경정이란 말이 떠올라야 돼. 그게 포인트고. 5번에. 그래서 뒤에 이제 강론을 먼저 해놓으면 이 총론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론 안 하고 1페이지부터 가면 이거 설명하려면요. 이거 일주일에 설명 못 해요. 5. 형식상 부릅니다. 1. 주등기. 같은 말 독립등기입니다. 순위번호 1, 2, 3이라고 독립번호적 등을 주등기, 독립등기. 반대말 2. 부기등기는 주등기에다가 다시 1, 다시 2, 다시 3을 가지 치는 게 부기등기입니다. 자, 다음 제3절. 자, 등기할 사항. 요건 민법이죠. 그죠? 민법. 쭉 지나가세요. 뭐 시험 나올 만한 거면 하면 되고. 쭉 지나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165페이지입니다. 가로역 3번에 절차법상 등기사항 줄거세요. 절차법상 등기사항 이퀄 등기 능력이라 그럽니다. 등기 능력. 절차법이 바로 등기법이에요. 자, 등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등기 능력이라고 그래요. 등기 능력이 없으면 등기를 못 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체법이 민법이에요.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186조죠. 민법에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죠. 이거보다 더 큰 게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적 등기사항은 187조 단서도 있고 또 특별법상 등기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이걸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등기 능력입니다. 결론은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실체법상 등기사항보다 더 크다는 거죠. 이게 더 작은 거고. 자, 그럼 절차법상 등기사항 보시죠. 자, 읽어보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란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말한다. 등기 능력이라고 돼. 아까 읽었지만 등기법 4조에서 부동산 표시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한다고 돼 있죠. 거기 이제 자 밑에 이제 개념 갑니다. 구분해 보존은 미등기 부동산을 처음 등기하는 걸 보존 등기라 그래.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기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요겁니다. 보존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어요. 보존 등기는 대개 이제 건물 신축 다음에 자자는 신축자가 보존 등기 신청하고 공유 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한 자가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이죠. 보존 등기는. 그다음 설정의 의의는 설정이란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빼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만드는 것을 창설하는 걸 설정이라 그래.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만드는 걸 설정이라 그래. 소유권에는 설정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소유권 이외 권리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다음 이전은 권리 주체가 바뀌는 게 권리 이전 등기입니다. 주체가 바뀌는 거죠. 1.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합니다. 2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죠. 다음 변경은 아까 했죠, 그죠? 살짝 일부 내용이 바뀌는 게 변경. 일부. 그럼 변경은 세 가지가 있죠. 1. 부동산 표시 변경. 2. 등기 명의 표시 변경. 옆에 적으세요. 100% 무슨 등기죠, 이거? 무슨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100% 주등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부기등기. 3번에 권리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첨부하면 부기등기, 성락서 첨부 못하면 주등기. 그런 걸 좀 기억해야 되겠죠. 다음 처분 제한입니다. 자, 처분 제한은 처분을 못하게 하는 등기가 처분 제한입니다. 자, 오른쪽에 자 1번 맨 위에 줄 처분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읽어나가면 2번 압류 같은 말 경매개시 결정 등기, 감류, 가처분. 그 네 개만 일단 해보세요.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등기는 대표적인 처분 제한이면 촉탁 등기입니다. 집행법원에서 촉탁하는 등기고 4번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하고 5번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공동 신청이죠. 신청 등기고. 자, 소멸은 전부입니다. 전부죠. 그리고 소멸은 두 가지가 있죠. 오른쪽에 동그라미 1. 권리가 전부 소멸되면 무슨 등기한다? 말소 등기, 주등기입니다. 자, 이 부동산이 전부 멸실되면 멸실 등기, 이것도 주등기죠. 그렇게만 기억하고. 다음 2번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큰 제목만 기억하면 된다. 1.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뭐로 나누겠어요? 토지와 건물인데 뭐 토지는 건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토지 갑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제가 설명 안 한 거는 아예 읽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읽으면 더 헷갈려요.
교재가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2번 도로법상의 도로도 등기 가능합니다. 다음 방조제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공용 제한은 받지만 사건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어요. 다음 가장 중요한 게 3번 4번은 적으세요. 금년에 시험 나와 있어요. 금년에 몇 회죠? 적으세요. 29회입니다. 그럼 시험장에 가면 10월 27일 시험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뭐 안 읽고 간다. 그러면 뭐 30회 또 만나야 돼. 아까 잠깐 설명한 거야. 3번 한 개의 토지를 분필 절차를 하기 전에도 자 줄거세요.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무슨 등기 못하죠? 소유권 등기나 저당권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필지 일부에 못하는 게 소유권하고 저당권 등기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하고 임차권은 일필 토지 일부에 할 수 있다. 용익물권 3개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채권, 임차권. 그 4개는 일부에 분필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설정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해야 돼. 어느 서면인지 도면 지적도 첨부하는 거죠. 일부. 4번 반대 권리 일부는 지분 앞에 공유 지분입니다. 무조건 지분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공유 지분이에요. 왜? 합유 지분은 등기를 못합니다. 자, 공유 지분에 할 수 있는 게 아까 2개라 그랬죠? 소유권 이전, 소유권 등기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어요. 권리의 일부인 공유 지분에는 소유권하고 저당권만 등기할 수 있고 잘라주고 용익권 등기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 일부에 할 수 있으면 일필지 일부에 할 수 있는 게 4개죠? 지지전 임차권. 자 부동산의 일부가 아닌 이 권리의 일부 공유 지분 3분의 1 공유 지분에 할 수 있는 것은 저당권하고 소유권 등기입니다. 반대가 안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자 건물은 뭐가 있으면 돼? 지붕, 기둥과 주벽이 있으면 돼. 그걸 외우는 방법이야. 밑에 내용 나와. 요건 한 4, 5년에 한 문제꼴 나와요. 외우는 방법은 일단 자 뭐가 자 건물이 많이 나오죠. 건물은 뭐가 있어야 돼? 지붕이 있어야 돼. 지붕이 없으면 등기 못한다. 그건 외우는 방법이에요. 자 왼쪽에 이제 등기할 수 있는 쪽 한번 1. 도로법에 개인도로 사도도 등기됩니다. 자, 이 방조제 사면이 막혀 있죠. 방조제 그죠? 자 바닷가에 방조제는 그러면 등기하려면 지목을 적어야 돼. 지목이 뭐겠어요? 이제 그건 지적법 시간에 배워. 그 글자 글 있네. 맨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제방이네 제방. 방조제는 제방으로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농업용 고정식 온실도 지붕이 있습니다. 등기되고요. 4번에 건축물 대장에 조적조 컨테이너 구조 슬래트 지붕 있네. 지붕주택. 5. 지붕 건축물. 6. 면적 필요 없고 개방형 축사. 이건 특별법입니다. 이거는 개방형 축사는 옛날에는 등기가 안 됐는데 특별법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기출문제를 한번 답으로 나왔고 개방형 축사. 다음 7. 하천은 소유권 등기는 하고 저당권하고 권리질권 등기가 가능해요. 그럼 오른쪽에 하천이 9번 보세요. 하천에는요 용익권 등기는 못해요. 용익물권 지지전하고 임차권 등기는 안 됩니다. 하천에다가 용익권 등기하면요 거기서 농사 짓다가 비 오면요 다 떠내가 버려요. 그래서 용익권 등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천에는 농사 안 짓는 소유권, 저당권, 권리질권만 가능해. 다음 8번에 유류 저장 탱커도 사면이 다 막혀 있어요. 지붕 비슷한 게 있죠. 등기되고. 사이로가 뭔지 압니까? 사이로는 그 농작물을 보관하는 창고 비슷한 겁니다. 사이로. 사면이 박혀 있고 그 지붕이 있어요. 등기됩니다. 자, 비각은 우리 그 종로 상가 같은데 비각이 있죠. 그 지붕이 있어요. 등기됩니다. 다음 9번 규약상 공용부는 땡땡 적어 표제부만 둔다. 자, 집합 건물에서 규약상 공용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공용부로 만든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적으세요. 관리인 사무실, 관리사무실, 뭐 경로당, 탁구장, 뭐 또 독서실 이런 것들이죠. 그거는
표제부 등기만 합니다. 표제부만 둔다. 자, 오른쪽에 와서 12번 구조상 공용부는 등기를 못해요. 자, 구조상 공용부는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지붕, 옥상 등이죠. 이런 건 절대 등기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공용부는 두 개 나눕니다. 왼쪽에 규약상 공용부는 표제부만 등기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무슨 공용부는? 구조상 공용부는 절대 등기를 못합니다. 오늘 집권법에서 한번 하겠고 또. 자, 등기 대상이 아닌 거 옆에 살짝 적어보세요. 지붕 없으면 등기 못한다. 그러면 애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면이 막혀있지 않으면 등기 못한다. 뻥 뚫려있으면 등기가 안 돼요. 자, 1번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는요, 이건 동산입니다. 동산이니까 등기가 안 돼요. 동산. 그리고 비닐하우스죠. 이거는 지붕 없죠. 등기 안 됩니다. 일종의 동산이죠. 뭐. 4번 가설 건축물도 동산, 컨테이너 건물도 동산, 등기 안 됩니다. 다음 3번에 방조제는 등기를 하지만 부속시설인 배수 관물은 이 동산입니다. 물이 넘치면 관문 열어야 되잖아요. 움직이죠. 등기 못해. 4번 농지 계량시설의 공작물인 방수문도 왔다 갔다 열리죠. 움직여요. 동산입니다. 등기 안 되고. 다음 5번 아까 했죠. 해상관광용 호텔 선박도 동산이니까 등기 안 돼요. 관광하는 호텔 선박. 그 다음 6번에 패널 구조물 조립식 패널 그리면 등기 안 되죠. 뭐가 없어요? 지붕 없어요. 7번도 마찬가지. 지붕이 없는 5개 풀장, 수영장, 양어장, 축양장도 지붕 없으니까 등기 안 됩니다. 다음 8번 뻥 뚫려 있는 것들 교량, 터널, 축대, 담, 토굴 뻥 뚫려 있고 지붕이 없어요. 등기 안 됩니다. 다음 9번 했고요. 하천은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기는 가능한데 용의권 등기는 안 됩니다. 다음 공유, 수면, 물 밑에 있는 토지는 이게 뭐 바다나 강이지 토지가 아니죠? 등기 안 됩니다. 다음 11번에 주유소 캐노피. 자, 캐노피를 국산말로 닷집이라 그럽니다. 캐노피가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기름 넣으러 가면 뭐 있죠? 주유소를 갖다 비 안 맞으라고 위에다가 뭐 있죠? 벽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캐노피야. 뭐가 없어요? 이거 뭐가 없어요? 벽이 없잖아요. 벽이 없어. 벽이 없으면 등기 안 되는 거예요. 뻥 뚫려 있으면 등기 안 돼. 이걸 외울 때 뭐 막 합니다. 예규가 그렇게 돼 있어. 뻥 뚫려 있으면 등기 안 돼. 캐노피.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그 다음은 3번에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자, 부동산 물건은 아까 했죠, 그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개 순서대로 가만히 보세요. 1번이 뭐였죠? 소유권, 갑구. 2번부터는 이제 을구하는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남모권, 임차권. 그거죠. 등기 못하는 것만 외우면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내려옵니다. 줄 거세요. 등기 못하는 거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토지통행권이 아니고 주의토지, 주의가 빠졌네. 주의토지통행권. 요건 상린관계예요. 상린관계는 등기를 못합니다. 그 정도는 외우셔야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점유권부터 시작. 점유권, 등은 등기할 수가 없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은 뭐 소유권, 지지전, 그죠? 권리질권, 채권 남모권 등이죠. 자, 다음 이제 이번에 부동산 채권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거.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 등기할 수 있죠. 신탁 등기도 등기가 가능. 인천부 대항력이죠. 환매권도 등기하면 대항력이고 임차권도 대항력, 신탁 등기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에 등기의 효력. 이건 지금 민법이네요. 자, 제목만 보고 갑니다. 1. 종국 등기의 효력. 같은 말 본등기의 효력으로 1. 물권 변동하는 효력 186조. 그 다음에 오른쪽 4번 순위 확정력. 아까 배웠죠. 순위 확정력. 자, 2번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에 무슨 등기? 그 등기 순위에 따른다. 밑에는 중요 표시만 해놓고 차후에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죠. 5번에 후등기 저지력, 형식적 확정력. 6번 권리 추정력. 제목만 보고 갑니다. 전부 민법이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가죠. 7번 외워줘야죠. 공신력 불인정 요겁니다. 등기에 뭐는 없다? 공신력은 없다. 아까 봤죠, 그죠? 다음 이 예비 등기의 효력은 3월달에 강의합니다. 가등기. 자, 오른쪽에 5절 등기의 유효권을 쭉 지나가세요. 지나가고 174페이지에 가로 3번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능력이 있을 것. 자, 1번 등기는 실체법, 민법이죠. 부동산 등기법, 여기 절차법, 특별법상 등기할 수 있는 것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법에 등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만 등기되는 거야. 따라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하는 등기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29조 제2호에서 각하해야 됩니다. 이걸 각하하지 않고 등기 안 하면 이퀄 저거 절대적 무효.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것들. 그 박스 1번부터 15번까지 여기서는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니까 차후에 이제 외울 때 또 말 얘기하고 1번 볼까요? 동시에 신청해야 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해야 돼. 안 하면 절대 무효. 대표적인 애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돼. 이걸 동시에 신청 안 하면 각하입니다. 다음에 9번이죠. 9번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다음 10번 조금 전에 했죠. 공유 지분에 대해서 못하는 게 뭐죠? 용의권 등기하고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도 지분에는 안 됩니다. 일물일권주의죠. 다음에 15번 유치권, 점유권, 동산질권, 맨 뒤에 또 빠졌네. 주의 토지 통행권은 절대 등기 못해요. 이거 등기하면 절대 무효로 각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 중에 표시한다.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3호 내지 11호 절차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이 3호 이하에 위반되는 등기라도 줄것습니다. 어디에 일치하다면 실체관계 일치 이퀄 부합하면 당연 무효가 아니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항상 29조. 자, 우리 29조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럼? 4페이지를 보세요. 등기법, 조문집 4페이지. 제29조 찾았어요? 신청의 각하, 이겁니다.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다만 신청에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이 등기관에 보정을 명한 날에 다음 날까지 그 잘못 때문에 보정하였을 때는 각하지 않습니다. 제1호부터 11호까지가 나오는데 제1호 사건이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줄이면 관할 위반 등기. 제2호 등기 사건이 아닌 경우 요 두 가지는 절대 무효다. 절대 무효라 그랬죠? 직권 말소해야 돼. 요 두 개를 외워야 된다. 1호 관할 위반, 2호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경우 등기하면 절대적 무효니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야 돼. 직권 말소 안 하면 신청인하고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3호부터 11호까지는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어요. 1, 2만 외우고 3호부터 11호까지는 불일치하는 게 불일치. 3, 애거든 3 읽어보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했다. 그럼 뭐야? 신청인이 잘못된 거죠? 신청서에 신청인 적어야 되는데 신청인을 잘못 적은 거죠. 서면이 불일치하니까 각하. 이거는 적으세요.
상대적 무효라 그럽니다. 상대적 무효 이퀄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가 되면 직권 말소할 수가는 없다 이겁니다. 항상 이제 공부할 때 등기법은 29조 1호 관할 위반하고 2호 등기 사건이 아닌 때는 중대한 하자니까 만약에 등기돼도 절대 무효니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야 돼. 직권 말소 안 하면 신청인하고 이해관계 누구나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3호 이하는 상대적 무효니까 등기가 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를 못해요. 그리고 이해관계인도 이의 신청을 못합니다. 소송해야죠. 자, 그러면 교재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고 쭉 넘기세요. 이제 전부 민법 하는 거고. 자, 그럼 183페이지입니다. 등기소와 등기관. 183 왔어요. 자, 1의에서 동그라미 등기소라 하면 시험 안 나온다. 등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이 등기소 관할은 1원칙 동그라미 1. 등기 사무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가 담당합니다. 자, 다음 한 장 넘기세요. 185페이지. 3. 관할 위반 등기. 요게 이제 포인트죠. 관할 위반 절대 무효라 그랬죠. 줄고 나간다.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등기는 29조 제1호로 각하를 해야 되는데 각하를 하지 않고 간과하고 격려하게 되면 그 등기는 절대 무효 같은 말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 대상이다. 직권 말소 안 하면 신청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다음에 5번 등기사무 정지 가죠. 찾았어요. 다음 페이지. 등기사무 정지 찾았어요. 1의 대법원장입니다.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 예컨대 뭐 전쟁 같은 게 났다는 거야. 전쟁이나 화재 수해가 발생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등기하지 말라고 등기사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사무가 정지돼야 되는데 2번 정지 기간 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이것도 절대 무효가 됩니다. 2호야 2호. 제1항 등기사무 정지 기간 중에 등기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대법원장이 등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해야 돼요. 그런데 2번 줄긋고요. 등기사무 정지 기간 중에 전쟁 중에 각하하지 않고 이루어진 등기는 절대적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직권 말소해야 돼. 직권 말소 안 하면 뭐 할 수 있죠?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등기관은 뭐 시험하고 상관이 없고. 자, 다음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189페이지 보세요. 등기부 등 나오죠. 이거 뭐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다음 주에 등기부 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자, 다다음 주에 등기부 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